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내일 모의 수업인데 오늘도 중간중간에 내일 모의 수업 때문에 걱정돼서 묻는 사람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뭐 긴장하지 말라고 해도 긴장이 되겠지만 모의 수업이라는 것은 실습이라는 것은 늘 떨리고 또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하고 나면 또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또 넘어가는 시기인 것 같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히 더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좀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한국어 교육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 국가 자격증 따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니까 하나 잘 열심히 한 다음에 또 보람 있게 교원 자격증 들고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 수업처럼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각 단계별로 2단계에서는 제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 교환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앞에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해야 돼요. 중간에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진짜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해야지 저나 청중들에게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실제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청중이나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십시오. 제 유튜브 영상에 모의 수업 관련된 것들이 있으니 분위기를 모르겠으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수업 내용은 가능한 외워서 진행하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교환 보면서 진행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 여러분이 실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수업 내용이 생각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실제 수업이라면 어떻게든 진도는 나가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 그 교환이나 수업 준비한 내용을 조금씩은 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실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모의 수업을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체 20분의 시간 동안에 이제 수업을 여러분이 핵심적인 것들을 보여주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20분 안에 활동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입하고 문법 설명까지만 해야 되느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통일되게 어떻게 일관성 있게 뭐 이렇게 지침을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문법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문법은 의미 설명이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비슷한 문법을 배웠고 그렇다면 그 앞에서 배운 문법과 유사한 문법과의 비교만 해주고 의미가 이제 설명이 끝나는 문법도 있고 어떤 거는 생각 외로 뭐 제약이라든지 설명할 게 또 많은 문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20분 안에 해라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입, 문법 설명, 연습, 활동 그리고 문법을 설명하는 단계도 노출 또 의미 설명, 형태 정보 조합 설명, 연습 활동 뭐 이렇게 있잖아요. 각 단계별로 핵심적인 것을 처음부터 쭉쭉 나가되 비슷한 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문을 뭐 한 세 가지 정도 읽어줘야 되는데 세 가지 다 읽기보다 뭐 한두 가지 읽고 비슷한 게 반복되면 시간 관계상 다음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하고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연습 문제를 뭐 한두 명 시킨 다음에 비슷한 이제 그 활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후로도 비슷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후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돼요. 다만 아예 그 연습 문제 하나 자체를 통째로 생략한다든지 어떤 단계 자체를 통째로 생략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단계별로 핵심 내용 부분을 조금씩은 다 보여주시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의미 설명까지 하는데 20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활동까지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제가 단계별로 중요하다고 했는 것은 의미 설명 충분하게 하라고 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도 의미 설명이 충분하게 되지 않고 형태 정보나 연습으로 바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한 수업에서 의미 설명이 충분히 됐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하실 때 학생 역할이 4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청중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죠. 청중들에게는 활동지를 줄 필요 없지만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연습 문제랑 활동을 한다면 연습 문제랑 활동지를 준비해 오십시오. 그래서 학생 역할이 우리가 4명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 4명 그리고 제 거 그래서 총 5부를 각자 복사해서 수업 전에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도 나눠주시고요. 교환은 학생들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중들도 이 사람의 수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은데 교환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교환은 발표자가 청중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미리 인터넷 카페에 우리가 있죠. 거기에서 교환을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전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운로드해서 교환을 보면서 여러분이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휴대폰 보지 마시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십시오. 열심히 준비했는데 학생들이 제대로 듣지도 않고 휴대폰 보면 그때부터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 발표를 할 거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뭐 다 잘 들으시겠지만 좀 더 잘 듣게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참관 일지, 모의 수업용 참관 일지를 여러분한테 쓰라고 내일부터 이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따로 뽑아오는 게 아니라 수업 전에 제가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게 내일부터 모의 수업용 참관 일지로 쓰려고 여러분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존에 쓰는 참관 일지랑 다르게 약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 요거 참관 일지 쓰는 사람 학번 이름 쓰고요. 발표자 누가 발표하는지 이름 쓰고 수업 내용은 문법 이름 쓰면 됩니다. 다가, 고 있다 이런 거 쓰면 돼요. 그리고 피드백은 수업에 우리 기존의 참관 일지는 핵심 내용도 쓰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썼는데 그렇게 다 쓰지 말고 그냥 인상적인 것 위주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 빼고 그냥 보다가 저거 잘하는 것 같네 그런 거 쓰면 되고 자유 형식으로 쓰세요. 그냥 1, 2, 3, 4 써도 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발표자가 잘한 것, 또 수업 내용에 대해 혹시 제안할 부분, 그 다음에 수업 듣다가 저한테 질문이 있으면 여기 써도 돼요. 그리고 수업 내용 및 방식에 대해서 발표자한테 질문이 있으면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 하나, 둘, 매주 이제 네 명에서 5명 정도 할 건데 요거를 끝나면 내면 제가 이걸 보고 출석 체크도 할 것이고 이걸 보고 여러분의 그 태도 점수라든지 이런 모의 수업의 점수도 여기에서 반영해서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의 없이 대충 조금만 쓰는 사람도 있고 많이 쓰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것도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모의 수업이 끝나면 여기 피드백 썼는 거 중심으로 손 들고 피드백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백을 할 건데요. 사실 늘 이제 부담스럽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내 거에 대해 지적한다는 것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 수업 듣는 사람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수업을 하는 것이니 너무 못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고 막 밤에 집에 돌아가서 이불킥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하면서 이게 평가는 물론 하겠지만 여러분이 수업한 거 가지고 우리 동료들이랑 만약에 여러분이 이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또 얘기하고 이걸 가지고 수업을 또 하는 수업의 내용으로서도 여러분이 모의 수업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또 혹시 내가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 또한 이렇게 해봐야 아는 거라서 배움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잘 들어주시고 또 청중들은 피드백할 때 적극적으로 피드백해 주셔야 되고 누가 발표했는데 그냥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힘 빠져요. 열심히 또 피드백해 주시고 또 피드백 할 때는 본의 아니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으니 우리 서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피드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순화해서 발표하는 이렇게 피드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수업한 것은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근거자료 남겨야 돼서요. 그래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자기가 찍은 거 제가 드릴 겁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또 별로 안 받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혹 나중에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수업한 영상을 또 후학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학과 유튜브나 제 유튜브에 제가 일정한 보상을 드리고 공개해도 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고 본인이 괜찮다 하면 또 보상을 하고 또 공개하는 것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유튜브 채널에 많이 그렇게 공유가 되어 있죠. 자, 제 유튜브 채널에 코리안 아카데미라고 치면 정쌤의 코리안 아카데미라고 치면 여기 밑에 쭉 보면 모의 수업 선배들이 모의 수업한 거 공개한 게 있어요. 이거 다 선배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본인들이 괜찮다고 한 거 공개했거든요. 이거 보면 모의 수업의 분위기를 대충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잘한 사람들 수업 영상을 올렸으니 이거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이 중에 이 영상들은 우리 학과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좀 스스로 마음속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이 영상들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